창원시에 되게 큰 변화가 하나 생겼잖아요. SBRT라고. 도지사가 제가 됐을 때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결재를 안 썼어요. 제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죠. 내 경험과 내 경륜과 내 열정을. 쌀이 다 떨어졌는데 아버님이 이제 쌀초를 메고 오셨어요. 자취방까지 오셨는데 농 갈다가 왔는데 물만 한 그릇 주면 내가 먹고 지금 내려가야 된다. 이 골목을 내려가는데 그때 겨울이 돼가지고 눈도 오고 하는데 뒷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게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코피가 매일 틀렸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 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죠. 농 갈다가 흙손으로 그대로 가가지고 또 메고 오고 한 그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사랑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6.3 지방선거 특집으로 경남 도지사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님은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 도지사 후보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유 후보님 반갑습니다. 신발을 살짝 벗고 예. 아늑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빼가지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약간 좀 제 자랑을 좀 하려고 여기 책도 놔뒀는데 제가 이 책 두 권을 정독을 하고 후보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걸 또 다 읽어주셨네요. 아이고, 여기 찾기가 고맙습니다.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게 20년 넘은 책이 돼가지고. 우리 후보님 이제 정식으로 저희 이제 시청자, 구독자, 유권자분들에게 한번 직접 소개랑 인사 부탁드릴게요. 박완수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님이랑 좀 이야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저희가 물건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어떤 물건입니까? 예, 일단 제가 들고 오겠습니다. 짠! 고구마입니까? 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빼떼기를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일반 빼떼기가 아니고 삶은 예, 빼떼기네요. 맞습니다. 예. 찐 빼떼기를 좀 공수하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이걸 준비하셨죠? 아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혹시 저는 뭐 어릴 때 우리 고구마가 너무 친근하고 사실 네. 고구마를 먹고 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너무 집안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나무를 하러 가거나 주말에 가면 이 고구마를 삶아서 이 보따리 싸가지고 찌개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산에 가서 풀을 베는데 하루 종일 베거든요. 그럼 점심 때 되면 이제 고구마 2개 정도 먹으면 점심으로 때우는 거고 이 고구마를 지금 이거는 이제 찐 고구마를 빼떼기로 만든 건데 생 고구마를 빼떼기로 만든 게 있습니다. 말려서 그 빼떼기를 가지고 죽을 만들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 빼떼기 죽을 때우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후보님 책을 이렇게 읽다가 표현 중에 조금 마음이 찡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가난이 초가지붕 닭처럼 주렁주렁 뭐 열렸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좀 어떤 아들이었는지 또 어떤 학생이었는지 이런 거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때 시골에서는 뭐 공부는 사실 그 주제가 아니었죠. 먹고 사는 문제, 새벽에 일어나서 소 먹이는 일부터 그 학교 갔다 오면 농사일 거두는 거,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오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일입니다. 일인데 저희 아버지가 소를 몰고 학교 오셔가지고 그 학교의 나무에다 소를 매면서 완수야 소 먹이러 가라 이렇게 고함을 질렀대요. 그때 요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떻게 그렇게 못 살았을까 그 당시에는.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이 전부 밤중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쌀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후보님은 학업을 놓지는 않으셨어요.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초등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고성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5,800원이 아버님께서 마련을 못 하시고 학교를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형님을 보고 니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너 동생을 중학교도 안 보내도 되겠나? 어디 가서 알아봐라. 그래 형님이 이제 고성에 가서 알아보니까 5월달이라도 입학을 시켜주겠다. 등록금이 3,000원인데 책은 헌책 쓰고 절반인 1,500원만 내면
지금이라도 입학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7km를 걸어 다니면서 중학교 3년을 보냈고 고등학교는 아예 갈 형편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친구 큰아버지가 마산에 살고 계셔가지고 자기는 마산 공고를 간대요.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서를 붙여볼까 하고 있었는데 원서값이 없으니까 붙일 수도 없어. 시골에서는 옛날에 마산 오면 새벽에 밥 먹고 차 타고 나옵니다. 하고 일어나셔가지고 야 그래도 뭐 원서를 한 붙여 보내봐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버스 타는 쪽으로 막 뛰어갔더만 마침 친구 아버지가 아직 출발 안 하고 계세요. 그 원서를 붙였는데 친구하고 같이 마산공고에 와서 입학시험을 쳤죠. 대학은 아예 생각 못하는 거고 마산공고 취업 잘 된다 해가지고 학교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빚을 내서라도 입학금을 내주시고 중간에 또 아버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쌀을 들고 이제 찾아오신 그 에피소드가 저는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마산에서 자취생활 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자취생활 했는데 회사 다닐 때는 당연하고 네네. 가장 싫은 게 뭐였나 하면 시골에 가서 이제 쌀 자루를 메고 와야 밥을 해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자루를 메고 오는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여학생이 보잖아요. 사춘기. 사춘기 땡땡해가지고 그게 싫어서 이제 쌀 가지고 안 갔어요. 그 쌀이 다 떨어졌는데 안 가니까 아버님이 이제 쌀초를 메고 오셨어요. 하루는 뭐 멜빵을 해가지고 새끼로 가지고 이렇게 자취방까지 오셨는데 그 산호동에 제가 살고 있을 때인데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루를 메고 오다가 차에 놨는데 버스 안에서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썰어 담아 가지고 새끼로서 묶어 가지고 멜빵에서 메고 오셨더라고요. 아버님 뵙기가 참 안타깝고 아버님이 또 막걸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아버님 제가 막걸리 한 좀 사오겠습니다. 이러니까 그걸 또 걷고 말려요. 농 갈다가 왔는데 물만 한 그릇쯤에 내가 먹고 지금 내려가야 된다. 이 골목을 내려가는데 그때 겨울이 돼가지고 눈도 오고 하는데 뒷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게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코피가 매일 틀렸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 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죠. 지금도 생각하시니까 좀 마음이 뭉클하신 것 같은데 그 모습 보면 아니에요. 항상 좀 생각이 아버지가 그때 제가 막내기 때문에 아버님 연세 많으시거든요. 네네. 많은데 이제 그 농 갈다가 흙손으로 그대로 와가지고 또 메고 오고 한 그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네, 그렇죠. 부모 뭐 사랑이 뭐 진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드디어 취업을 하시게 됩니다. 이 대목에 뭔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출 자유적이죠. 이게 막 맞아, 조성되고 자유수출. 원서를 미리 이어놨던데 네네. 그 동경전자에서 응시를 하라고 그 엽서가 날라온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 시험을 치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월급도 괜찮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부모님 호강도 좀 시켜드리고 좀 나도 편하게 좀 살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몇 년 안 다니시고 그만두셨어요. 한일 합성보다도 보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회사였는데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불량품을 이제 수리하는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라인에 이제 계장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전부 계장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수리 라인에 수리사로 이렇게 근무하고 그 중에 이제 오래된 사람은 반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제 저 계장처럼 돼야 되겠다.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욕심이 생겼는데 어느 날 회사 출근했는데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곳이 생겼는데 입학을 안 해보겠느냐고 친구가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방송대 입학을 해가지고 밤 11시 15분 아침 6시 15분에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방송통신대학 2년을 졸업하고 경남대학에 3학년 편입을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부모님이 안 주고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회사에 왜 안 다니고 중도에 그만두려고 하느냐. 그렇게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과감하게 사표를 부모님 몰래 던지고 회사에서 준 퇴직금이 얼마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등록금을 내고 3학년 편입을 했죠.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리신 특별한 뭐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동경전자의 제조과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시험 치는 준비를 하라고 보름인가 휴가를 주셨어요, 저한테. 감사한 분이네요. 그때 대학 편입 자격 검정고시 공부하러 제가 산호동 산호공원에 그때 도서관이 있었어요. 예, 예. 거기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경남대학 3학년 편입해서 들어갔죠. 그 뒤에는 이제 행정고시를 치셔서 또 합격을 하셨습니다. 몰래 뭐 사표 내고 들어가 놓으니까 부모님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3월달 입학하자마자 지금은 7급 공채인데 그때는 4급 원료 공채였어요. 그해 9월달에 합격을 했습니다. 7급 네네. 해가지고 마산시청에 배치를 받았는데 가니까 당신은 3학년이니까 졸업하고 오라 임용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러면 뭐 행정고시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침 7시에 딱 도서관에 가면 문 열면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 문 닫으면 내려왔습니다. 4학년 때 1차 합격하고 2차를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에 한 번 더 해서 합격을 한 거죠. 또 그때의 경험들, 그때의 어려움들이 또 지금의 또 박완수 후보님을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어떤 동력이 되었을 것 같다. 그런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깊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게 사는 거다. 깊게 하고 어릴 때 그 힘들었던 것이 네. 공직에 있거나 지금 이제 할 때 뭐 많은 경험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생각도 알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것이죠. 1979년에 이제 공직 생활에 첫 발을 디디게 되셨는데요. 후보님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분이 고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그 식당에 가면 있는 쇠젓가락 거기에 홈을 파서 좀 안 떨어지게 그 젓가락을 이제 고안하신 게 후보님이셨다고 그때 그때 일회용. 그 네. 제가 도의 경제 과장을 할 때인데 네네. 물가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짜장면 파는 업소에 가가지고 물가를 못 올리게 자꾸 내리라고 하니까 업주 네. 입장에서는 재료값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안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일회용품을 없애서 단가를 싸게 해서 물가를 내려야 되겠다. 그 쇠젓가락을 이용하면 그 뭐가 불편하냐 하니까 나무젓가락은 찍으면 그대로 집히는데 쇠젓가락은 뭐 미끄러운 음식을 집을 때는 이게 잘 안 집혀진대요. 그래서 줄을 끄면 이게 안 미끄러지고 음식을 집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고안이 된 것이죠. 그럼 그게 이제 경남에서 시작해서 퍼진 건가요? 예, 발명까지.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부산에만 있었던 무역협회나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사무소를 경남에도 또 들고 오셨었고 또 뭐 현대제철도 유치를 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또 합천군수 때는 뭐 빙어축제, 환강축제 이런 것도 만드시고 공직자로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달려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돌연 22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창원시장에 출마를 하셨던 거죠.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용기가 용감했습니다. 제가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아내는 적극적으로 말리는 편이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출마했는데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게 박항수가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그때 만약에 네. 당선을 했으면 제가 아마 정치 인생이 그렇게 길게 안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선거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민심을 모를 수도 있고 떨어졌을 때는 진짜 하늘이 노랬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다, 직업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 그냥 밖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갇혀 좀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보궐선거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출마를 하게 됐고 운 좋게 공천을 받아서 창원시장이 됐죠. 그렇게 힘겹게 어려운 시간 보내시고 이제 2004년에 창원시장 당선되신 이후에 이게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10년을 쭉 창원시장을 또 하셨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좀 가장 이거는 박완수 대표 브랜드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있으실까요? 그 기업사랑운동하고 환경수도운동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기업사랑운동을 시작한 것은 제가 창원시장이 되고 나서
창국과 산단을 갔었어요. 네. 거기 본부장이 인사하러 간 사람을 보고 뭐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당선된 지 지금 얼마 돼도 안 오고 시정도 안 했는데 나를 보고 왜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하니까 공직자들이 창국과 산다는 창원시 관할 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자기들을 대해왔다. 역대 시의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간부들을 모아놓고 우리 시민들의 3분의 1이 국가 산단에서 벌어먹고 있고 창국과 산단이 활성화돼야 훌륭한 도시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제가 기업 진앙운동을 시작한 거죠. 환경수도운동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창원의 이름을 많이 날렸습니다. 제가 누비자를 전국에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세계 방송에 많이 나갔어요. 20년마다 열리는 그 유엔 환경회의가 있습니다. 리우 유엔 환경회의가 2012년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중에 저 혼자만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어만 좀 잘 알았으면 국제적으로 이름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영어를 제가 몰라가지고. 후보님이 창원시장 오래 하셨으니까 여담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창원시에 되게 큰 변화가 하나 생겼잖아요. SBRT라고 전임 시장님으로 보셨을 때 좀. 제가 통합창원시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트램을 다 계획을 했습니다. 저기 통합창원시의 그 인센티브로 정부에서 그때 8천억이었거든요. 2012년도에. 6천억을 정부가 지원해 줬어요. 도가 1,000억, 창원시가 1,000억만 되면 트램을 깔 수 있도록 재원까지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후임 시장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만약 그때 취소 안 했으면 지금 트램이 다니겠죠. BRT 시스템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미 창원시가 계획을 다 해놨더라고요. 도지사가 제가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거기다 그 결제를 썼어요. 제가. BRT 시스템 창원에는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뭐 업체까지 다 결정되어 있는데 안 할 수 없는 상까지 왔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BRT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버스가 원활하게 다니고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버스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서울에 가서 딱 길에 서서 딱 쳐다보면 버스가 한눈에 10대씩 들어옵니다. 우리 창원에 한눈에 서서 딱 보면 한 대 올까 말까. 버스 수를 지금보다 3배 정도 늘리고 노선도 3배 정도 늘려서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야 그 대중교통 BRT 시스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도로만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는 안 돼 있으면 이게 이용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애정을 듬뿍 담은 이제 창원시장직을 떠나셨어요. 도지사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고배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예. 주위에서 시장 한번 더 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3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대로 시장을 10년에 또 난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지사를 도전했는데 이제 본선에 못 나오고 경선에서 안 되고 탈락했죠. 그 이후에 이제 인천도 가셨다가 국회의원도 하셨다가 이제 다시 2022년에 또 보궐로 도지사 컴백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정치에는 안 맞더라고요, 제 성격이. 가보시니까. 예. 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다시 처음에 몸담았던 경남도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죠. 다시 오셨을 때 각오나 이런 것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처음 몸담고 공직을 출발했던 곳이고 경남에 대한 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죠. 또 누구보다 경남을 잘 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곳에 경남을 떠나서 산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나 인천공항에 사장할 때 일시적으로 전세로 가 있었지 우리 집을 팔고 간 적이 없고 또 그쪽에 가서 내 집을 산 적이 없거든요. 내 경험과 내 경륜과 내 열정을 처음 몸담았던 경남도청을 위해서 쏟는 것이 도민에 대한 은혜 보답하는 길이다 생각하는 거죠. 은혜 보답하는 예. 공약 얘기도 살짝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 이제 내세우신 공약이 복지 공약이시더라고요. 1호 공약은 또 그래도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복지 공약으로 좀 내세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릴 때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같이 못 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건 없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격차가 많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너무 큰 사회가 됐다는 거죠. 진짜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살림을 챙기는 것이 도가 해야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한 개라도 해결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다 해서 제가 도민복지 분야의 공약을 1호로 내세운 거고 우리 여성분들 암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문제라든지 또 40대 50대를 위한
문화 건강 바우처 제도라든지 청년들도 이제 씨앗 머니를 만들기 위한 청년연금이나 시니어연금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하고 도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급할 때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자금 펀드도 한 4천억 정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제가 발표를 한 거죠. 박완수표 복지를 완수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도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가장 핫한 의제여가지고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통합창원시 행정체제 재편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초대 시장도 하셨으니까 더더욱 이게 왜 나왔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합창원시가 첫 출범할 때 저는 통합을 반대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통합 건의문을 올릴 때에 주민투표를 거쳐달라고 제가 그 건의문에 들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계시 의회 의견을 들어서 통합을 시킨 거거든요. 통합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통합창원시가 인구도 늘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면 다른 대안이 필요 없죠.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창원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제가 이번에 많은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창원 시민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민원을 제기해도 관선 구청장이 별로 크게 관심이 없고 6개월 내지 1년 되면 발령이 나 가버리는 거죠. 지역에 있는 민원 해결이 안 되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발전 계획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구청장을 손으로 뽑도록 해달라. 임기가 보장되고. 그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때 통합창원시의 미래에 대해서 통합창원 시민들에게 주민투표를 해서 그 미래에 대한 답을 얻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창원 시민들이 투표를 할 거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가자는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과 경남이 통합되면 특별시가 돼가지고 자치구를 그 안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원시를 5개 자치구로 해서 구청장을 민선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주민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부산 경남을 통합하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부산광역시는 16개 구청이 있는데 부산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5천 명밖에 안 돼도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뽑습니다. 창원은 5개 구가 적게는 17만에서 많게는 20만이 넘는 군데 관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이 제가 분리하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통합창원시의 어떤 현재 모습은 처음 통합을 할 때 어떤 기대나 이런 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다. 이게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진단을 하신. 중앙정부에서도 당초 통합할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게 뭐 일정 기간 해주고 안 해주고 있고 통합창원시의 위상도 제가 볼 때 특례시라고 하지만 특례시의 위상이라는 게 알맹이가 없는 특례시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방의 세수를 자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재정을 자체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뭐 법적인 뒷받침을 해준 것도 아니고 부산 경남은 통합하는데 통합창원시는 왜 분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냐. 광역시는 몸집을 키워서 수도권에 대응하자는 논리로 집권의 논리로 가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오히려 주민들이 직접 뽑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자치의 논리로 가야 균형이 맞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통합과 이 재편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첫째는 이제 주민투표를 거쳐서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확실히 확보해 줘야 된다. 이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불경 통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일 관건은 이제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위상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남 강주 통합한 내용을 보면 그 알맹이가 그 특별법에 다 빠져 있고 심지어 정부가 약속한 20조 마저도 그 법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 위상과 자치권의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상을 인정하고 자치권을 확보해 줘야 저희들이 부산 경남이 저희들이 발표한 대로 그 로드맵대로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주민투표에 반드시 붙이게 될 것이고 그때 창원 마산 진해 옛날에 이 통합 창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어차피 투표를 하게 되니까 창원 시민도 그때 창원시의 미래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는 생각할 때 그것도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결정이 되고 주민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그 결과로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한 거죠. 처음에 이제 후보님에 대한 제 이미지는 그 행정 전문가 딱 그게 머리에 박혀 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살아오신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승부사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거든요. 잘 다니고 계셨던 공직사회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던 공직생활을 그만둔 거라든지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시지만 좀 이 선택만큼은 내 인생에 정말 잘한 선택이다. 라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회사 다니면서 대학에 편입을 했던 결정, 네. 또 민선으로 과감하게 직업 공무원을 던지고 나온 거, 뭐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물론 제가 인천공항 사장 3년을 1년 만에 끝내고 국회의원 도전한 것도 있지만 앞에 두 가지가 제일 어떻게 보면 지금 도지사 박완수가 있게 된 그 결정적인 도전이었죠. 그러면 이게 큰 결정을 할 때 그래도 좀 힘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좀 영향을 준 분이 계실까요? 제가 혼자 고민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남한테 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인적 네트워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않는데 가장 이제 의논하는 상대는 어릴 때는 어머니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죠. 처음에는 낙선하기 전에 공천을 받을 거라는 기대치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예. 공천이 떨어지고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내 혼자 출근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제가 느끼고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아내하고 의논하고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해가지고 결정하고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시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후보님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민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를 또 그동안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끝까지 우리 도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오직 경남, 오직 도민을 보면서 마지막 도정 마무리 잘하고 민선국이 우리 도민들 응원으로 맡게 되면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경남과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을 고생시키려고 하면 정치를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정말 애쓰고 고생했는데 뭐 그만큼 보람도 있었지만은 항상 미안하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의논하고 의지할 곳은 이제 가족인 것 같습니다.